지인들의 만류에도 임마누엘은 라이브 방송을 이어갔고 후원금 등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재판 전날까지 철구에 대한 폭로 영상을 올리려고도 했습니다. 임마누엘이 방송을 통해서 스스로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선고심이 다가오면서 극도로 불안해했다. 눈물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유명 BJ 철구의 해외 원정 도박과 거액의 도박빚 고백, 자수를 하겠다라고 밝힌 뒤에도 여자친구와 함께 게임 방송을 이어가면서 논란을 자초한 인물이었는데요. 그런 그가 다시 한번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바로 동료 BJ들의 사생활을 빌미로 37억 원을 빌리려고 했다라는 의혹이었습니다. 이 폭로는 한 네티즌이 커뮤니티에 올렸던 글이 발단이 됐습니다. 이 네티즌은 철구와 함께 나눴던 카톡을 공개하면서 녹취 파일까지 확보했다, 이를 공개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녹취 파일을 폭로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다름 아닌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폭로에 나서겠다는 당사자가 지난 11일 법적 구속돼 놀라움을 자아냈는데요.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얽히고 설킨 사연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사안은 두 가지 내용을 따로 나눠서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철구의 37억 원에 달하는 대출 건입니다. 철구는 자신의 원정 도박 사실과 함께 K, 김인호, 짭구 등으로부터 거액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한 시점은 7월 28일입니다. 제가 올해 11월 60억을 맞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찌됐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솔직히 말해 BJ들 좀 많이 도와줬어요. 예. K뿐만이 아니라 K도 도와줬고, 솔직히 은야 사건 터졌을 때 인호도 저한테 선뜻 진짜 너무 힘드니까 도와준다고 말을 했었고, K는 30억이 아니라 23억을 빌려줬었고, 제가 일단은 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5, 6억을 갚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인호도 빌려줬었고. 그런데 이 고백 이후 한 네티즌이 철구에게 접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네티즌 A씨는 자신이 미국에서 5개의 베이커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다, 내 자산이 1,800억에 달한다 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철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소식을 접하게 돼서 자신도 과거에 어려움을 겪은 터라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철구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37억 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주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돈이 급했던 철구 입장에서는 귀인이 나타났던 셈입니다. 문제는 송금 방식이었습니다. 37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는데요. 이에 따라 A씨는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철구 측에서 1,700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비를 지불했는데요. 하지만 철구는 이 비용을 송금한 이후 변호사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단순히 송금 절차를 대행해주는데 1,7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나 철구는 어느 변호사인지도 어떤 절차를 통해서 돈이 송금되는지도 확인해보지 않은 채 돈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뒤늦게 이와 같은 사실을 한 철구는 이 변호사비를 돌려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A씨에 따르면 해당 변호사가 거절을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이 변호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의문입니다. 특히나 이 37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에 대해서 송금 절차를 진행하기도 전 시점이었던 터라 충분히 일부 금액만 받고도 돌려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요.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양측 모두 갈등이 생겼고 A씨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철구에 대해서 폭로를 하겠다고 나섰던 겁니다. A씨는 폭로를 통해서 철구가 이 37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다른 동료 BJ들의 사생활을 무기로 삼았다, 다른 BJ들의 사생활을 팔아서 37억 원을 받으려고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공개한 카톡을 토대로 살펴보면 BJ들의 사생활 정보를 원했던 것은 다름 아닌 A씨로 보입니다. 철구는 해당 카톡을 통해서 제가 무조건 흥미진진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후 보이스톡이 이루어지고 A씨는 딱히 흥미진진한 내용이 없어 아쉽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즉, 이 대화 이전에 이미 양측이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나 철구가
제가 돈 들어오면 확실히 아는 얘기를 해드리겠다라고 말을 하자 A씨는 대리만족을 느낄 만한 재미있는 게 있긴 한 건가요? 라고 되묻기도 했는데요. 애초에 철구가 유명 BJ들의 사생활을 빌미로 37억 원을 빌리려고 했다면 이 사생활 자료를 돈을 대출받기 전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이 37억 원은 A씨가 먼저 철구에게 빌려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A씨의 정체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여러 가지로 의아한 지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A씨는 본인이 1,800억 원대의 자산가라고 소개를 하면서 미국에서 베이커리 5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1,800억 원대의 자산가가 베이커리를 5개 지점만 운영을 한다? 더욱이 A씨는 자신의 사업체를 페이스톡을 통해서 인증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아니 1,800억 원대에 달하는 자신의 사업체를 어떻게 페이스톡으로 인증한다는 것인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A씨는 지난해 한 유명 게임 BJ에게 30만 원을 빌리려고 했던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A씨의 카카오톡 아이디가 공개되면서 A씨가 미국 한인 커뮤니티에 올렸던 글이 파묘되기도 했습니다. 2026년 4월 3일 올라왔던 글의 내용은 투베드 1,300불 쉐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A씨의 주장대로 자신이 1,800억 원대의 자산가였다면 애초에 이런 글들을 올릴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돈이 급했던 철구에게 다가가서 37억 원을 빌려주겠다라고 접근을 한 뒤 1,700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비가 증발된 사건입니다. 철구 입장에서는 이 37억 원이라는 돈을 받지도 못한 데다가 1,700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비까지 증발된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자 A씨가 그동안 철구와 나눴던 카톡과 녹취를 폭로하겠다고 나섰던 겁니다. 다만 A씨와 철구 사이에 나눴던 카톡과 통화 녹취를 통해서 중요한 단서 한 가지가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K씨가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였는데요. 앞서 밝혀진 대로 K는 철구에게 2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먼저 K씨가 철구에게 23억을 빌려줄 당시 이 돈이 도박빚의 상환이나 도박빚으로 인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했느냐 여부입니다. 만약 도박빚이라는 것을 인식했을 경우에는 철구가 이 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는 이자 부분이었는데요. 철구의 주장대로 월 10%의 이자에 대해서 K가 동의를 했다면 법정 최고 이율인 20%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약정 무효입니다. 물론 K씨의 경우에는 도박빚임을 전혀 몰랐다. 다른 이유로 철구가 돈을 빌려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넷 민족이 과연 어떤 혜택까지 주는지 제가 본사로 직접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 빨리 타! 인터넷 민족에 특별한 혜택이 따로 있나요? 잘 들어. 인터넷 민족은 원하는 날짜에 즉시 설치, 미친 할인 혜택에 두둑한 현금 지원까지 쏜다. 어때? 연예 대통령 구독자를 위해 공유기까지 공짜로 주신다는 게 사실이 맞을까요? 당연히 무료지. 총액을 빌려준 건 36억이에요. 근데 나머지 건 다 갚았겠죠. 나머지 건 다 갚아서 23억이 남아 있는 거고. 그리고 원래 철구가 저한테 K야 나 이렇게 돈 빌려주면 이자 이렇게 줄게 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약속대로 하면 금액이 46억이에요 46억. 근데 지금 23억에 대한 이자를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반면 철구는 이 A씨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K가 월 10%의 이자를 받아갔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 사안은 K가 철구를 고소하면서 경찰 수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질 내용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임마누엘의 개입입니다. 앞서 A씨가 커뮤니티 등에 철구에 대한 폭로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임마누엘 측에도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녹취를 비롯한 차용증, 카톡 등이 임마누엘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확보한 임마누엘은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철구에 대한 폭로를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시점이 바로 8월 8일경이었는데요. 문제는 이 시기에 A씨의 정치에 대한 의혹이 계속해서 증폭됐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1,800억 원대에 달하는 자신의 미국 사업체를
페이스톡으로 인증했다는 사실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8월 9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철구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라고 나섰던 것인데요. 철구에 대한 임마누엘 씨의 폭로 의지가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커뮤니티 글을 확인한 임마누엘의 지인이 이와 같은 폭로를 극구 만류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먼저 A씨의 정체와 함께 그가 올린 글에 대한 신빙성 때문이었습니다. A씨의 정체에 대해서 너무나도 납득하기 힘든 사안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제2의 뉴저지 사기꾼 사태가 될 수 있다라고 만류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임마누엘 씨에 대해서 사기 및 공갈 혐의에 대한 선고심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이와 같은 폭로는 선고에 대해서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면서 극구 만류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임마누엘 씨의 경우에는 본인이 캐피털 사기와 함께 포토샵 허위 대출,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이 받고 있는 혐의는 이랬는데요. 먼저 첫 번째, 자차 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로 망가진 차량을 싼 값에 사들였습니다. 이 차량에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모았고 포토샵으로 이 차량을 멀쩡하도록 사진을 조작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명의를 빌려준 32명을 상대로 3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대출을 발생시켰다는 혐의였습니다. 두 번째 혐의는 공갈이었는데요. 임마누엘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부사장이 거액을 빼돌린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안이 있었는데요. 검찰은 임마누엘이 이 부사장의 지인을 찾아가서 당신도 횡령에 가담한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겁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임마누엘은 돈을 되돌려 놓지 않으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신상을 공개하고 끝까지 문제를 삼겠다라는 식으로 겁을 줘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와 같은 범죄의 규모가 무려 47억 원에 달했습니다. 임마누엘은 이 사건으로 구속이 됐다가 구속기한이 만료가 되면서 일시적으로 세상 밖에 나온 케이스였는데요. 당초 임마누엘 씨에 대한 1심 선고일은 7월 23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고 기일이 한 차례 연기가 되면서 8월 11일 선고가 이뤄졌는데요. 애초에 이번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임마누엘에 대해서 14년의 형량을 구형했던 터라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고 재판에서 임마누엘의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7년이 선고됐고 임마누엘은 법정 현장에서 구속돼 수감됐습니다. 그러니까 7년이란 중형이 선고됐을 만큼 죄질이 좋지 않았다는 의미였는데요. 재판부는 무엇보다 임마누엘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책임 전가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위들은 모두 유튜브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임마누엘은 자신의 구속기간이 만료돼 일시적으로 세상 밖으로 나온 케이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내가 피해자다라는 주장을 반복하는가 하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타인에 대한 사적 폭로 등을 이어갔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를 두고 재판부에서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다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임마누엘이 잠시 세상 밖으로 나왔을 당시 유튜브 활동에 대해서만큼은 지인들이 극구 만류했다고 합니다. 방송만큼은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쉬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만류를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일시적으로나마 수익을 올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 사안을 해결하려면 캐피탈사에 빚진 30억 원을 모두 갚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갚을 수가 없는 상황 아니냐. 괜히 갚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방송을 이어갔다가는 재판부로부터 찍힐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인들의 만류에도 임마누엘은 라이브 방송을 이어갔고 후원금 등을 받았습니다. 찌양 공갈 사태에 가담을 했던 전국진 씨를 인터뷰하는 영상을 올리는가 하면 심지어 재판 전날까지 철구에 대한 폭로 영상을 올리려고도 했습니다. 임마누엘의 한 지인은 임마누엘이 방송을 통해서 스스로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선고심이 다가오면서 극도로 불안해했다. 괴로워했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본인 역시 필연적으로 구속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철구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려고 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만류했다. 여러 가지로 안타깝다라고 전해왔습니다. 한때 유튜브에서 정의구현 컨셉트로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았던 임마누엘의 구속. 그의 유튜브 활동이 법적 구속이 되어서야 끝날 수 있었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